네, 안녕하세요. 수능 한국지리. 오늘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영향, 대책,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는 출산율이 매우 높은 국가였죠. 그 베이비붐 세대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시대였으니까. 근데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억제 정책을 정부가 펴게 됩니다. 자,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낮은 부부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0.83명밖에 안 낳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. 자, 이런 저출산이 심각해진 원인은요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 우선은 과거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되나, 꼭 애를 낳아야 되나, 이런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변화를 했고, 그에 따라서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, 그러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진다는 거죠. 혼자 즐기다가, 아니면 비혼을 하거나, 아니면 부부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딩크족이 되거나 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경제적으로 요즘 청년 세대들이 힘들기 때문이에요. 아이를 낳아야 될 청년 세대들이 일단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직장을 구해야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제 꾸릴 돈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, 그리고 자녀 양육비도 학원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부담이 될 테고요.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건 뭐 지금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비용만 상승하고,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살고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였죠. 그래서 남자가 일을 하고 애는 가정은 이제 여자가 돌보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바뀌었죠. 둘 다 일하는 시대로. 근데 우리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육아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맞벌이 부부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맞벌이 부부로서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그런 걸 이어가고 있던 워킹맘들이, 워킹맘이 아니죠 아직은, 내가 아이를 키우고 2년 뒤에 다시 직장에 돌아가지 못할 텐데, 실제로 못 돌아갑니다. 그러면은 경력이 단절될 텐데 요거 싫다. 그리고 왜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애는 나만 봐야 되나, 힘들잖아요 이게. 요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. 그리고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조퇴 이런 것들은 남녀 공용으로 이제 둘 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려가 좀 부족합니다. 국가에서는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직장 내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모습은 새로운 사람 구해서 교육해야 되고 이러니까 직장에서 안 좋아한다는 거죠. 즉,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은 육아를 할 시간도 없고 이걸 대신 봐줄 시설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요런 이유 때문에 못 낳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이 저출산의 영향, 즉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데요. 요거 좀 적어 볼게요. 여기다 영향이라고 적었지만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자, 요게 그냥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것은 우리의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거지만 10년, 20년 지나면 그게 일에서 세금을 내서 국가를 부양할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층이 되니까요. 우리나라 총 인구는 이제 곧 감소할 예정입니다. 사실이에요, 진짜로. 곧 몇 년 안에. 그리고 젊은 사람들 청장년층이 부족해지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또 더 중요한 것이 소비와 투자가 부족해집니다.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 장사가 잘 되고 곧 물건이 팔리고 그게 GDP로 잡힐 텐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GDP가 감소하고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위기다.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. 자, 저출산의 대책을 알아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볼게요. 지금 보면 65년 이후로 빨간 색깔 유소년층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. 비율이,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요. 근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이 감소하면 이 어린아이들이, 여기 태어났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요렇게 성인이 요때쯤엔 돼 있을 텐데 2015년, 20년, 25년 요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쭉 퍼센트를 보면 71%까지 증가했다가 73%가 됐다가 감소가 시작됩니다.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세금도 내고 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해지고 물건도 안 사고 돈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소비가 감소하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막아야겠죠.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겠냐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
양성평등 문화의 확립입니다. 저출산을 뭔 양성평등이 왜 나올까 싶지만 이 개인들 간의 인식이 지금 바뀌지 않아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. 아까 얘기했죠? 우린 이미 맞벌이 사회로 접어들어서 이미 직장에서는 돈 버는 거는 양성평등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. 하지만 육아는 여성이라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. 그러면은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혼자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둘이 부부가 아이를 안 낳거나 하는 식으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. 해서 육아는 남녀 공동이다. 뭐 남자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립이 되고, 그렇다면 아이를 조금 더 낳을 수 있겠죠. 부담이 줄어드니까. 또한 요렇게 휴직하고 조퇴하는 거 이렇게 직장 사람들이 눈치 주고 욕하고 이러면은 부담돼서 애를 못 낳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높여줘서 우리의 인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. 자, 이런 인식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겠죠. 임신과 육아, 그다음 출산에 대해서 축하금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재정적인 정책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특히 주거에 있어서 요 주거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가산점을 더 크게 준다든가, 지금도 있지만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야지만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.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안전하고 촘촘한 지역이나 또는 직장 내에 있으면 가장 좋겠죠. 바로 보육시설을 짓는 것입니다. 육아시설, 보육시설 거의 같은 내용이죠. 자,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근처의 어린이집이나 그럴 때 가장 어린 아이부터 맡길 수 있게 되면 일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아이를 금방금방 볼 수 있고 이렇게 서로서로 좋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확대해 주면은 이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가 있어지겠죠.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출산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영향,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